오래전 사막 왕국 아그라바의 원숭이 아부와 함께 가난한 알라딘이 살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는 시장에서 음식을 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도 불구하고 알라딘은 굶주린 아이들에게 훔친 모든 것을 분배했기 때문에 친절하고 정직했습니다. 어느 날 알라딘은 도시를 걷다가 사과 상인이 어린 소녀를 위협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묻지 않고 아이에게 사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판매자가 경비원을 부르는 것을 보고 얼레더는 소녀를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숨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경비원들은 여전히 도망자들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알라딘이 구한 소녀는 자스민 공주였습니다. 경비원은 그 남자를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같은 날 밤 술탄 자파르의 사악한 고문은 자신의 감방으로 향했습니다. 알라딘이 경이의 동굴에서 마법의 램프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는 엄청난 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알라딘은 동의했습니다. 자파르는 원숭이를 데리고 동굴로 데리고 갔지만 입구 앞에서 램프를 제외한 모든 것을 만지는 것을 금했다. 동굴에서 알라딘은 마법의 융단과 램프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아부는 금지를 견딜 수 없었고 루비 중 하나를 만졌습니다. 동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법의 융단이 그들을 붙잡아 폐허가 된 성터로 날아갔습니다. 알라딘은 오랫동안 불가사의의 동굴에서 가져온 램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매우 먼지가 많았습니다. 알라딘이 손으로 램프를 문지르 자진이 터졌다. 그는 알라딘에게 자신이 수년 동안 램프에 있었으며 그의 구원을 위해 3가지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라딘은 2가지 욕망만을 사용하고 3번째 욕망은 진을 램프에서 영원히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별을 보며 알라딘은 공주를 떠올렸다. 그는 제스민과 사랑에 빠졌지만 평범한 도둑은 공주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알라딘은 왕자가 되려는 첫 소원을 보냈습니다. 술탄의 궁전에 도착한 알라딘은 왕자의 모습으로 자스민의 심장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바자에서 그녀를 구한 평민과 오랫동안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단호했습니다. 한편 저퍼는 궁전에서 거짓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사악한 고문이 그 남자를 속여 탑에 넣고 위협과 함께 마법 램프의 위치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받지 못한 자파르는 그를 높은 탑에서 바다로 밀어냈다. 갑자기 아부가 양탄자 위에 램프를 들고 날아왔고 알라딘은 그것을 문지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진이 나타나서 구해주어 2번째 소원을 사용했다. 궁전으로 돌아온 알라딘은 술탄에게 저퍼가 왕국을 배신하려는 사악한 마법사라고 말했습니다. 술탄은 그의 고문을 체포했지만 밤에 숨어있는 마법사는 던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알라딘의 숙소로 가서 램프를 훔쳐진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저퍼는 술탄이 되려는 첫 번째 소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소망으로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의 힘을 요청했습니다. 그를 받은 저퍼는 원숭이와 함께 그 남자를 얼음 황무지로 마법처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스민 공주에게 그와 결혼하도록 강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마법 융단은 알라딘과 아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고 성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저퍼를 본 얼레더는 그를 진 다음으로 2번째 권력이라고 부르며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화난 자파르는 전능한 지니가 되고 싶은 마지막 소원을 보냈습니다. 지니가 된 저퍼는 갑자기 램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약해진 그는 알라딘의 복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주를 끝내기 전에 램프가 그를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진은 자파르의 등불을 불가사의의 동굴로 옮기고 왕국의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알라딘은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고 램프에서 진을 영원히 해방시키려는 3번째 소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알라딘과 자스민이 사랑에 빠진 것을 본 술탄은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고 아그라바 왕국은 수년에 걸쳐 번영했습니다. 바쁜 삶을 살 운명에 처한 레뮤엘 걸러버는 집으로 돌아온 지 2달 만에 시 어드벤처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마다가스카르 해협을 통과하자마자 폭풍이 그것을 덮쳤다. 강한 돌풍이 배를 미지의 땅으로 옮겼습니다. 선원들은 땅을 보고 그것을 조사하고 깨끗한 물을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걸리버는 선원들과 함께 해안으로 내려갔고 선원들은 섬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물을 찾지 못한 걸리버는 해안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다에 접근하자마자 그는 선원들이 그를 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쫓고 있는 거대한 거인으로부터 완전히 항해하고 있었다. 겁에 질린 걸리버는 섬 내부로 돌진했습니다. 그는 귀가 큰 보리밭으로 달려가 거인의 땅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걸리버는 쉬기 위해 앉았다. 그러나 숨을 쉴 시간을 갖기 전에 그는 자신을 밟을 거대한 발을 발견했습니다. 걸리버는 최대한 크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인은 그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걸리버를 손으로 들고 열심히 살폈고 작은 남자를 주인 농부에게 데려갔습니다. 농부는 걸리버에게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작은 사람이 귀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주인은 걸리버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집에서 농부의 가족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남자는 거대한 쇠고기 조각과 빵이 놓여있는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걸리버가 빵을 떼어 내기 전에 농부의 아들은 빵을 거꾸로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걸리버를 장난감으로 착각하고 입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큰 소리로 아들을 위협하고 작은 남자를 더 조심스럽게 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농부의 9살 난 딸은 걸리버를 위해 침대를 만들고 옷을 꿰매고 거인의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소녀는 걸리버에게 난쟁이 을을 의미하는 그릴드리그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유모라고 불렀습니다. 걸리버는 다른 거인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농부는 돈을 받고 박람회에 그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빈번한 공연은 걸리버의 건강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그 작은 남자를 행복하게 여왕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걸리버는 궁전으로 옮겨 왕가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왕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은 궁정 난쟁이는 걸리버를 싫어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의 삶을 망쳤습니다. 걸리버가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드워프가 사과 나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걸리버는 떨어지는 거대한 사과에서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민첩한 난쟁이가 걸리버를 거대한 크림통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 들어온 요리사만이 피할 수 없는 죽음에서 작은 남자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걸리버가 문제에 빠진 것은 난쟁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식사 중에 그는 요리사의 원숭이에게 붙잡혔습니다. 새끼처럼 그녀는 걸리버를 흔들기 시작하고 그를 지붕으로 끌었습니다. 거인들은 작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 자마자 원숭이는 걸리버를 내던졌습니다. 다행히 그는 대상 포진을 잡을 수 있었고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걸리버의 왕국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그는 종종 그녀의 여행에서 여왕을 동반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를 위해 특별한 여행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여행에서 하인이 걸리버와 함께 상자를 바다로 가져와서 작은 남자가 신선한 공기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걸리버의 머리 위로 그림자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날아다니는 바다 독수리는 상자에서 먹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부리로 가슴 뚜껑의 반지를 잡고 걸리버를 바다 위로 옮겼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새는 상자를 풀고 포로가 넓은 바다에서 진을 발견했습니다. 걸리버는 탑 해치를 거의 열 수 없었고 손수건을 흔들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배에서 발견되어 나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험 끝에 걸리버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정상적인 크기의 물건과 사람에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걸리버의 아내는 그가 미쳐버린 것을 두려워하여 남편이 여행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